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그동안 랴오닝함으로 대굴욕을 당했던 중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최신의 항공모함을 조만간 공개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상하이 장난조선소의 위성사진을 공개해 중국의 003형 항모가 내년 2월 진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항공모함은 중국의 첫 신형 항공모함으로 전자식 사출기 등 최신 시스템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앞서 진수한 랴오닝호와 산둥호의 경우 스키점프식 발사대만 갖추고 있어 작전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003형은 최소 배수량 8만 톤급 이상으로 중국이 보유한 역대 항공모함 중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 003형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입니다. 003형의 경우 202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급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성능이 뒷받침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항모 건조 경험이 많은 미국, 영국, 프랑스도 숱한 착오를 겪었을 정도로 항모 건조는 어려운 사업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003형은 전장 320m, 폭이 81m로 추정되면서 항모 사이즈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003형은 미국의 핵추진 항모와 달리 디젤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간 단독작전 수행이나 항속력은 미 항모보다 뒤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군에서도 포드급 아래 니미츠급에서는 증기식 사출기를 채택했고 포드급에서야 전자기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곧바로 전자기식 사출로 점프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밀리터리 매체에 따르면 육상 시험장에서는 전자기식 사출이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상에서, 그것도 빠르게 움직이는 함상에서 같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보험 삼아 증기식 사출 방식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2050년까지 10개 이상의 항모 전투단을 운용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핵잠수함을 앞에 세우고 좌우에 이지스 구축함과 미사일함 등 호위함을 거느린 대형 전력입니다. 전시도 아닌데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 전력 증강을 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뭔가에 쫓겨 허둥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패를 가늠하는 첫 단추인 003형 항모의 성능조차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너무나도 유명해진 랴오닝 항모 결함 때문에 항모 성능이 좋은 글씨로 낙인 찍힌 상태인데요. 실제로 올해 초 미 해군이 랴오닝함 항모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 7함대 구축함 머스틴함에서 로버트 브릭스 함장이 난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비스듬히 앉아 랴오닝함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었습니다. 이는 랴오닝함을 깔보고 제대로 지켜볼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미국의 항모 전력과 중국의 항모 전력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시켜준 겁니다. 일반적으로 항모의 위협 수준은 탑재된 함재기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랴오닝함에서 쓰이는 J-15는 러시아산인 수호이 33을 복제한 것으로 엔진 출력에서 원본보다 못하는 등 여러 결함을 발생시키며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 구축함이 대만에서 가까운 필리핀해에서 중국군 랴오닝함 항모전단 진영 한가운데까지 밀고 들어간 위성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중국에 대놓고 망신을 줬습니다. 이처럼 미 군함이 거침없이 실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랴오닝함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옛소련의 미완성배 바리아그를 가져다 개조한 랴오닝함은 만재 배수량 6만 톤이 넘는 대형 항공모함입니다. 현재 중국이 밝힌 데이터상 랴오닝은 26대의 젠15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만 보면 랴오닝의 전력은 프랑스의 샤를드골이나 러시아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취역 후 단 한 번도 랴오닝의 완전한 항모 전단을 편성한 적이 없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공개한 어떤 사진과 영상에서도 한 개 항공단이 완전히 편성돼 항모에 탑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항모의 이착륙 갑판 부위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인공위성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해당 사진을 보면 정박 중인 항모의 이착륙 지점에 내열 처리가 안 돼 균열이 생겼고 부분적으로 크랙과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은 항모에 균열이 생겨서 땜질하다가 갑판을 청소하는 척 속임수를 썼는데 결국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면 균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도 최악이라고 판단했는지 랴오닝함을 파키스탄에 팔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황구시보에 따르면 과거 중국은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파키스탄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자
이것이 모두 유언비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해당 보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파키스탄 정부는 연근의 방어 전략을 신봉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필요하지 않다며 파키스탄의 군비 예산 측면에서 항공모함을 살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항모의 실체를 파악한 파키스탄이 빠르게 손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랴오닝함은 사상 최악의 항공모함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랴오닝함에 대해 떠다니는 관이라며 역대 최악의 항공모함 5척 중에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랴오닝함은 전원장에는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수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손댈 곳이 너무나도 많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리됐는지 명확한 범위도 불분명합니다. 바리아그를 가져다 개조한 랴오닝함은 인도 당시 중국에서 개장공사로 선체 일부와 아일랜드 같은 상부 구조물이 변경되고 장비도 대부분 중국제로 변경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랴오닝함은 도입 당시 전자장비나 전투체계가 철거된 채 도착했고 중국은 개조공사를 통해 중국산 레이더를 탑재하고 이를 위해 아일랜드 구조물을 절반이나 철거했다가 다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소련의 바리아그함은 장거리 대함미사일 P-700을 장착했었지만 중국 해군에서는 관련 발사대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모 기술이 없는 중국이 이렇게 손을 대니 결국 망작이 탄생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국은 처참한 건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자꾸 중국 군함들의 서해 침범이 늘고 있는 등 우리 군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구역 안으로 들어온 것은 210회로 올해 8월까지는 총 190회로 집계되면서 점점 선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 관할구역임을 중국도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해군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서해를 자기 앞마당처럼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등 호시탐탐 서해를 노리고 있습니다. 진짜 한번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한국의 항공모함이 답인 것 같습니다. 서해의 내외화를 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다를 침범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배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억제 능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2030년까지 항모 6척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도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에 대한 CG 영상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슴이 웅장해지려고 한다. 백두산호 한 척만 타며 가슴 아파하시던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 같다. 대한민국에 항공모함 전대가 있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다. 잠자는 사자는 자고 있어도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정말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는 영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 굴기에 맞서기 위한 항모라면 경자를 빼고 중자를 붙여서 중형 항모로 가야 한다. 경항모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억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 경자가 빠져야 한다. 이왕 할 거면 중형 항모를 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의 후예답게 눈치 보지 말고 중형 항모로 당당하고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걸려도 중형 항모, 국산 함재기로 가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군에서도 어중간한 경항모보다 중형 항모로 건조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군은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과도하지도 않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경항모로 부른 것이라며 이제 내부적으로는 경자를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이 경항모를 건조할지 말지 사전 검토를 끝낸 마당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보면 결국 중형 항모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든 한국의 전략적 환경에서 적합한 한국형 항모가 하루빨리 탄생해 치열하게 펼쳐지는 동북아 국제정세 흐름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